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최근 발언이 기술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암호화폐 업계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가 몇 년 내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그의 견해의 변화와 함께 IBM이 2029년까지 세계 최초의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현실화 가능성과 비트코인 보안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최근 기술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도달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그가 1월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15년에서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특히 1월 발언으로 인해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폭락했던 것을 의식한 듯 3월에는 CEO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게스트를 초대하는 역사상 첫 번째 이벤트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전 발언을 수정했어요. 젠슨 황은 현재 양자 컴퓨팅은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부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어의 법칙이 고전 컴퓨팅의 지수적 성장을 예측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IBM은 2029년까지 세계 최초의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인 스타링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개의 오류 수정 논리 큐비트를 사용하여 1억 번의 양자 연산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IBM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룬 프로세서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테스트하고 2026년에는 쿠카버라라는 첫 번째 모듈형 프로세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코카2를 통해 두 개의 쿠카버라 모듈을 연결하여 1080개 큐비트까지 확장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스타링의 완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스타링 시스템의 계산 상태를 표현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의 퀸데실리온 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의 양자 컴퓨터보다 2만 배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BM은 2033년까지 블루제이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2000개의 논리 큐비트에서 10억 번의 양자 연산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약 100만 개의 논리 큐비트 수준이면 비트코인의 공개키 기반 암호 체계를 해독할 수 있지만 현재 IBM의 가장 야심찬 계획도 2033년까지 2000개 논리 큐비트 선이에요. 현재 양자 컴퓨터로는 쇼 알고리즘을 사용해 20일이라는 두 자리 숫자만 인수분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반면 디지털 컴퓨터는 이미 250 자리 숫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요. 하지만 IBM의 2029년 200개 논리 큐비트 머신은 2048비트 RSA를 깨뜨릴 수 있는 암호학적으로 관련된 양자 컴퓨터가 2030년대 초에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이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타임라인이에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SHA-256 해시 함수를 깨뜨리려면 수백만 개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상징적 불안 요인에 가깝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양자 컴퓨터의 비트코인 위협과 기술 패권 경쟁을 단순히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술적 위협 분석과 보안 이슈를 전문가들이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에 미칠 실제 영향은 무엇인지, 양자 저항성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어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는 기술 탈취를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지목합니다. 즉,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는 블록체인, 암호자산, 인공지능 기술을 앞서 개발하고도 그 통제권을 대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현재는 미국과 일본, 유럽이 각각 양자 인프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지 암호를 깨뜨릴 수 있느냐는 문제보다 누가 먼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기술과 규제의 방향을 누가 설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국면이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모든 양자 컴퓨팅 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팅인 CUDA-QI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생성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양자 컴퓨팅이 고전 컴퓨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해요. 따라서 기술 통제권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가 전체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암호 보안 체계는 장기적으로 양자 저항성 기술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후속 암호 체계의 이식 가능성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이미 양자 저항성 암호화 표준을 발표했으며 조직들에게 2030년까지 RSA와 ECC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 위협이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날짜와 R&D 로드맵을 가진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하드포크를 통해 양자 저항성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위험은 예상되지만 대응도 동시에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 공포보다는 중장기 전략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모든 보안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특정 암호화 방식부터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요.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IBM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하며 대규모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요라나 원이라는 양자 칩 돌파구를 공개했어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에 두 개의 양자 칩을 발표했으며 각국 정부도 양자 컴퓨팅을 핵심 국가 안보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의 암호 해독을 위해 양자 컴퓨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주목할 점은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소유권과 접근권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자라면 지금은 비트코인 기반 자산 외에도 양자 보안 기술, 탈중앙 인프라, 암호화 관련 특허 경쟁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보안을 넘어서 데이터 주권, 거래 주체의 미래 통제력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양자 저항성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포스트 양자 암호화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과 고전 컴퓨팅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도 양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갑이나 인프라 솔루션들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양자 저항성을 갖춘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자 컴퓨팅 관련 뉴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 변화만으로도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했으며 IBM의 로드맵 발표 역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자 위협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 생태계도 이에 맞춰 진화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자 위협에 대한 과도한 공포보다는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양자 컴퓨팅이 완전히 발달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 기술이나 보안 솔루션도 함께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디지털 보안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해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시나리오는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은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IBM의 로드맵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에 암호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보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기술을 선점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핵심 기술들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될지를 주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의 도래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서 등장할 혁신적 솔루션들에 주목해야 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기술적 위협과 미래 전망 분석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팅 동향부터 암호화폐 보안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기술적 대응 전략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술적 변화와 투자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의 비트코인 위협과 진짜 중요한 기술 통제권 경쟁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기술 트렌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